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동양대에 사표를 말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표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오늘 새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진중권의 작심 발언, 사직서 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학위도 없이 교수로 특채된 것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적폐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보수정권 시절 나를 지켜주신 분께 진퇴에 관한 고언 드리려면 최소한 직을 내놔야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저쪽은 최 총장을 못 믿을 사람 만들어서 그의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속셈인 모양인데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표창장이 진짜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건 문제의 표창장이 위조됐다. 그러니까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조작된 표창장이 진짜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 지인 교수가 본인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교수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겠다. 하지만 저 표창장은 위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김병민 박사님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냥 이 발언을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 발언을 주장해도 됐을 텐데 본인 사를 배워가면서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가 동양대에 몸을 담고 있는데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학위가 없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이 교수의 특채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최성희 총장에게 모종의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가 어려웠던 시절에 동양대학교가 본인을 좀 지켜줬다라고 하는 의리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최성희 총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야 당신은 동양대학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리 때문에 이러는 거지 라고 하는 세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일단 이번 학기가 다 끝날 때까지 학생들의 강의에는 무리가 없도록 종강은 다 선언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돈이 없지 흔히 말하는 가오가 없냐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하겠다는 건 아마 동양대학교 최성희 총장 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할 말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중권 교수를 보면서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상처를 줬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지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청문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그 청문회를 관통하게 되는 핵심 키워드 하나는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는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문회를 주도하게 되는 수많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조차 나서서 이 청문회가 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냐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비워내는 듯한 모습을 굉장히 많은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표창원 의원 등등이 굉장히 비호했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장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언해가면서 조국 전 장관, 당시 후보자 편에 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최소한 저희가 봤던 사실관계 속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부분이 드러났던 것들이 상당 부분 있었고 왜냐하면 검찰은 위조가 맞다라고 기소를 했죠.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위조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진중권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공격보다는 사건의 진실들을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게 되는가. 한마디 꼭 더 드리고 싶은 건요.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와 최성희 총장 간의 모종의 통화 등이 있었다 얘기가 있으면서 보도가 됐던 게 총장님 그러면 다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보도됐던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실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표창장의 위조 여부에 대한 부분의 사실관계 진위보다는 제일 먼저 공격을 받게 돼서 첫 번째로 다치게 되는 게 최성희 총장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모종의 상황에 대해서 사건의 진실을 조금 더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진중권 교수가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 교수 그 첫 번째 문장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진중권 교수의 방금 글. 자, 저쪽이란 표현이 다 나오는데 저쪽은 최 총장을 못 믿을 사람 만들어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속셈인 모양인데 라고 하잖아요. 진 교수 주장이긴 합니다만 최 총장의 학력과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많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저쪽이 저렇게 만들고 있다. 저쪽이 누굴까요? 저쪽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는 무죄이고 뭐 이런 지금 그쪽에 정경심 교수는 문제가 없고 그게 저쪽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중권 교수가 근데 그 당시에도 민주당 탈당계 낸다고 하면서 저 사건 났을 때 굉장히 한번 이슈가 됐다가 스스로 말을 물른 적이 있어요.
그걸 아마 지금 행동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 과정에 교수직을 놓겠다는 큰 결심까지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잡으셨죠.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그가 주지하는 표창장이 준 걸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길 수 없을 때 저 사람의 다른 면을 꼬집어가지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략이 예. 있거든요. 근데 그 전략을 써서 속으면 속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진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표창장을 위조했으면 위조한 거지 그게 그 사람이 진실하고 도덕적이고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신 스스로 하기도 없이 특채로 교수가 된 것 자체가 적폐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어쩌면 맞아요. 분명히 그런 공격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민주당 탈당해냈다고 충격받았을 때도 당신도 지금 이런 식으로 혜택 받아놓고선 지금 어디서 민주당이 아니고 이러느냐.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네, 네. 정의당, 예, 정의당. 정의당.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의당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거 보면 이 뉴스 보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이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배신자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진중권 교수에게도 그들은 배신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여러 가지 보수 정권 때 본인이 여러 압력을 받아서 도와준 분들에게 구원을 하려면 이 도와준 분들이 저는 조국 교수 측도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막아준 우리에게 진중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신자를 아니고 떠나서 진실은 또 어차피 진실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면 진중권 교수의 이번 사표까지 내면서 한 말이 과연 어떤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정경심 씨 재판 관련돼서 판사와 검사가 언성을 높이면서, 너 이름 뭐야? 라는 얘기까지 주고받았다라는 뉴스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때, 판사와 검사의 갈등의 원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재판 공판 조서를 법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했다. 정반대로 검찰의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다. 라는 게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재판부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고발당한 정경심 재판부. 검찰은 수사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시민단체가 정경심 사건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등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정경심 재판 당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이의 제기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에 대해서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판사의 발언도 누락이 된 부분을 검찰이 당시 문제 삼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거예요. 검찰, 정상 절차 따라서 사건 배당하고 수사 검토할 거다. 수사 착수 시 검찰 법원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욱 변호사님, 예. 그때의 어떤 판사와 검사와의 갈등은 저희는 처음 봤던 초유의 일이었는데 시민단체 고발까지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뭐 종종 재판에서 그렇게 좀 갈등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장 불허 절차에 대한 그 불복 규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마 실무관이 이것을 작성을 해서 재판장한테 올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할 때는 굉장히 녹취를 해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만 재판의 지휘에 관한 내용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규에 따라서 진행되었을 것이고 저는 갑자기 이런 그 시민단체 정말 뭐 어떤 시민단체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시민단체가 법원을 향해서 예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한 법원을 고발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고 바로 검찰에서 수사 착수했던 예를 들면 정현주 전 TBS 사장이나 MBC PD 수첩 사건이라든지 나중에 다 무죄가 나왔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좀 연상돼서 지금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법 절차를 좀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